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취득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의부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취득세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취득행위가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취득행위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고, 그러한 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면 과세 대상이 있는데, 과세 대상은 토지부터 임목까지가 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과학권, 어권, 회원권, 임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납세무자는 원시, 승계 취득하는 자가 되는 거고, 간주 취득하는 자도 납세무자가 된다. 다만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 시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취득 시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때 취득 시기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한 날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우리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곱하기 세율을 붙이면 세액 계산이 되고 이걸 납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우리가 신고 및 납부를 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원시 취득일로부터 승계 취득일로부터 간주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그런데 그 신고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권 분쟁의 다툼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권 분쟁의 다툼이 높으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상속은 재산권 분쟁이 터졌으니까 그 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일 해제일인데, 토지거래 허가일 해제일. 자, 이거는 뭐냐면 매매대금이 넘어갔습니다. 자, 매매대금이 넘어갔어요. 매매대금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 넘어간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고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대금 청산일로 갈까요? 허가일로 갈까요? 예. 허가를 가자. 허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허가일 기준으로 하자. 허가일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허가일 기준을 따져서 우리가 60일이다. 왜냐면 허가가 안 나면 이건 아웃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거잖아요.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중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거야. 그러면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이때는 신고 기한의 효력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자. 그럼 빠른 날이 언제가 되겠어요? 빠른 날이 요때가 되겠죠. 요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되겠죠. 요때 신고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정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얘는 곱하기 10%가 발생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가 발생이 될 때도 있고, 곱하기 40%가 발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우리가 발생이 될 때, 10%가 발생이 될 때는 뭐냐면 얘는 과소신고예요. 얘는 과소신고가 되면 10%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신고가 되면 20%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는 부정신고가 됐을 땐 40% 돼요. 부정신고. 그럼 부정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즉 부정과소신고라든가 부정무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40%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원가산세는 얘는 하루당 곱하기 하루당 0.025%가 발생이 돼요. 0.025%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하루당
0.025% 발생이 돼요. 0.02. 그럼 이것도 1년 뭐 하루는 얼마 안 되는데 1년 미리면 꽤 됩니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요 얘기예요. 장부 작성 보존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10%가 발생이 됩니다. 얘는 10%. 특히 이건 납세문자가 법인이 됐을 때를 말해요. 법인. 납세문자가 법인이 됐을 때는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이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10% 발생이 됩니다. 네.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 이것도 별표시 두 개입니다. 중가산세. 자, 중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 중가산세는 80% 붙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얘는 80%가 붙어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 경우의 수는 이거죠. 자, 여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치렀어요. 대금을 줬습니다. 다시 병은 을에게 또 대금을 줬어요. 그런데 등기부를 딱 열람해 보니까 등기부는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는 여기가가 돈을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등기부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쏙 빠져 있는 거야. 즉 갑에서 병으로만 우리가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갑에서 병으로만 등기가 넘어간 거야. 갑에서 병으로만 우리가 등기가 넘어갔다. 갑에서 병으로만 등기가 넘어갔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해야 되는데 요 을만 쏙 빠진 거야.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을은 쏙 빠지는 거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죠. 미등기 전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취득하고 사실상 취득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다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과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80% 붙이겠다. 그러면 가산세율이 지금 제일 높은 것이 부정할 때는 우리가 40% 돼 있었어요. 부정할 때는 40%. 그런데 우리가 얘는 거의 40%의 2배가 되는 거니까 80%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가산세를 붙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중가산세, 가중한다, 중가산세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67페이지 보시면 납세지. 자, 납세지는 거기에 1번에 보니까 부동산에 색깔 쳐져 있죠. 자, 대표적인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된다. 예, 소재지 중심입니다. 우리 배웠던 소득세는 소재지가 아니라 어땠었죠? 양도하는 개인 거주자의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여기가 넘어가면 경기도, 여기 서울. 넘어가면은 천안, 충청도, 경기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줄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매각통보. 자, 다음에 자는 국가지자체 투자기관에 매각하게 되면 30일까지 우리가 사실을 알려주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방법은 원칙은 신고납부 별표시 놓으시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밑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매매 잔금은 넘어갔는데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안 나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일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속 및 실종. 상속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까지가 되는 거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추가 신고납부에서 기억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됐을 때 오른쪽 취득 후 부과 대상이 됐을 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다가 메모를 해주십니다. 기억 3번의 기억 니은
아마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메모를 해드렸었는데, 자, 뭐라고 메모를 해드렸냐면, 이 조항을 과세 유형의 변경, 과세 유형의 변경이다. 이렇게 썼어요. 유형의 변경. 유형이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자, 얘는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우리가 변경이 되거나, 그 다음에 비과세나 감면이 취소가 되고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과세로 바뀝니다. 과세로 바뀌어요. 일반 과세가 중과세로 바뀐다거나 비과세 감면이 과세로 바뀌면 유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유형이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사유 발생일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자.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60일까지 변경 신고 합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까지 변경 신고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된다. 대신 여기서 말이죠. 일반 과세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신고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가산세.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만약에 납부했다. 네, 그러면 이 공제가 가능하냐? 마이너스 공제가 가능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공제가 안 돼. 왜? 가산세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왜 공제 주냐 이거야. 내가 잘못한 것은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의 추가 신고 납부는 기억 밑줄 취득후 중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오른쪽 니은의 취득후 부과 대상. 부과 대상이라는 것은 비과세 감면인 줄 알았는데 과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유형이 바뀌었으니까 이 변경 신고를 한다.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까지 변경 신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맨 하단의 4번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자, 이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사전에 등기 등록을 한 거야. 그러면 사전에 등기 등록을 하면 이땐 둘 중에 빠른 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71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은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은 신고 불성실 가능세가 있고 납부정 가능세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가능세는 일반 무신고가 20%가 되고 부정일 때는 40%, 일반 가서 10%, 부정일 때는 40%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납부정 가산세는 0.02%. 자, 동그라미 2번에 중과산세 별표시입니다. 자, 중과산세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다 걸리면 산출세이 몇 프로다? 80%. 엄청나죠, 가산세가. 아주 독특한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니은의 밑줄 중과산세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겠다. 기억에 보니까 A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자, 색깔 칠해져 있습니다. 밑줄 등기.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 등록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목 변경 등이 되는 겁니다. 지목 변경 등이 되면 간주 취득이잖아. 그러면 간주 취득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니까 간주 취득은 규제하지 말자. 3번 밑줄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입니다. 자, 얘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장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가 보시면 하단의 4번 면세점. 자,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말자. 취득가액이 취득세액이 아니라 가액이 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뭐냐면, 가로 2번은 뭐냐면, 자, 가로 2번은 우리가 면세점을 활용해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 회피를 방지시키겠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50만 원씩 취득하면 50만 원, 또 50만 원 취득하면 50만 원. 자, 이렇게 나눠 취득하는 거예요. 잘라서. 만약에 이 물건이 10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1000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과세가 되는 건데 이걸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면세점이 되는 거고 얘도 면세점이 되는 거고 얘도 면세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피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자? 한 건으로 봅시다. 한 건으로 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건수로 보는 거니까 얘는 과세가 되겠죠, 저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득세 부가세 별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밑줄 농어촌 특별세, 2번 지방교육세. 자, 이거는 우리가 1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1 플러스 1 제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그 다음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납부시 부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시 부가세가 있습니다. 납부시 부가세하고 감면시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납부시 부가세는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10%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방유익세가 20%가 붙어요. 그러면 취득세 납부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10%가 부과되고 지방유익세 20%가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실 때 얘는 취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일동그라미, 취농일, 취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그러면 취지리, 취농일, 취지리, 취농일, 취지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부가세가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그럼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2%에 10%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취득세 표준세에서 2%를 써먹었으면 나머지 율 가지고 취득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에 20%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부가세가 두 개다 보니까 이 취득세 표준세율을 이렇게 안분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과거에는 말이죠. 2010년도 그 전 무렵에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2%가 무조건 붙었었습니다.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그런데 등록을 하면 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등록면허세로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 등록세는 그 외의 세율로 적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합치게 된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된 거야.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율이 지금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뭐 유상취득은 유사, 증여는 증사 뭐 3.5%, 상속은 상위 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2%에 10%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얘는 등록세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합치게 된 거니까 합친 거에 대해서 10%, 20% 이렇게 해버리면 부가세가 더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세 계산할 때는 옛날 방식으로 옛날로 나누어서 과세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매매가가 1억 원이 되면 1억 원에다가 2% 얼마 200이 되는 거죠. 그럼 200에 10%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원을 일단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취득가액이 1억이 되면 여기서 4%가 되는 거니까 빼주면 2%. 그럼 1억에 2%가 되면 200이 되는 거고 200에 우리가 20% 되면 40만 원이 된다. 40만 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탈 우리가 이제 60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토탈 60만 원이 이제 농특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요 감면세액의 20% 감면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감면을 받는 대신 농특세를 20% 받는 거예요. 그럼 감면세액이 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20%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그래서 그 농어촌 투표세 지방세 계산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실제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율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만 이 율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기계약세 율은 적도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은 암기상 취농일, 취질이, 감농이, 하여튼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우리 교재 183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취득세를 마치고 취득세하고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록면허세는 공부하실 때 취득세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득세 내용과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득 행위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원시취득, 그 다음에 승계취득, 간주취득이 있었죠. 이런 취득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떠냐? 얘는 등기나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시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뭘까요?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승계는 우리가 유상승계,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가 있잖아요. 무상승계. 그러면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유상과 무상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애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대출받아요. 그러면 대출금에 대해서 뭐 하죠? 근저당 설정, 빙고,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설정 등기. 자, 간주취득이 있었죠? 지목을 바꿉니다. 농지를 대주로 바꿔요. 임야를 농지로 바꿉니다.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겠죠. 변경 등기가 됩니다. 변경 등기. 그다음에 설정했다가 대출금을 갚아 변제해요. 그러면 뭐예요? 말소 등기가 되겠죠. 말소 등기가 됩니다. 말소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되는 것. 이런 등기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구조부라든가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건 누가 내는 거죠? 간주 취득하는 자가 내는 거죠. 간주 취득하는 자가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냐? 얘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얘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얘는 형식주의야. 형식주의니까 외관을 따라가요. 그래서 얘는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문제가 됩니다. 권리자가. 자,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문제된다.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가 된다. 그 판단을 외관으로 하자. 형식주의죠.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주의.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설정시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시 권리자가 있어요. 설정시 권리자하고 말소시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설정시 권리자가 누구냐? 말소시 권리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찾아봐야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누가 권리자가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자가 된다. 말소됐다. 설정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하면은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누군지, 말소시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누군지를 따져보자. 이것이 바로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얘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했었어요. 등록면허세도 얘도 등기나 등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럼 적용 순서가 다르냐? 똑같아요. 자, 얘는 등기나 취득가액이나 등기 등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신고가액이 되는 거고, 신고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으면 뭘로 하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그렇죠? 하지만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자. 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자. 그럼 여기에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요?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그 다음에 검증.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자, 이랬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 자, 세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가 있고, 특례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 제도가 있는데, 특례세율 제도가 있냐? 없다.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만 있고, 취득세는 표준, 중과,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183페이지에 보시면은 등록면허세의 더 알아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고, 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네, 특징이 보시면은 거기서 그 2번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 이런 제도를 최저한세. 우리 취득세는 최저한세가 아니라 뭐가 있었죠? 면세점이 있었죠. 얘는 면세점. 근데 얘는 오히려 세금을 내라. 그러면 3,500원 나왔다. 6,000원. 4,800원 나왔다. 6,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가로 3번에 보면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 과세다. 형식주의.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 납세무자는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된다. 그래서 설정시 권리자, 말소시 권리자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일 때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말소가 됐을 때는 설정자가 된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확인 예제.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납세무자는 그럼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죠.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된다. 그럼 채권자는 뭐예요? 은행이 되겠죠. 은행. 그다음에 과세표준 1번 부동산의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핵심 코코 가운데 있죠. 핵심 코코에 보시면 비교를 딱 해놨어요. 별표시.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똑같아요. 과표가 여기 보시면은 적용 순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즉 우리가 원칙은 신고가액에 의한다. 그런데 알아서 신고하면 알아서 탈세를 할까봐 신고를 잘하나 못하거나 신고는 없었는지, 또는 신고가액 표시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시가표준액 미만인지를 체크해서 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일 땐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이제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래가 아니고 객관적인 거래,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록 당시 자산을 재평가합니다. 그러면 자산을 재평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올라가거나 감가상각, 정해법, 정률법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가격의 변화가 오겠죠. 그럼 가격의 변화가 오면은 그 가액이 달라지죠. 그러면 달라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변경 전 가액이다, 변경된 가액이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가자. 그렇죠?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가격의 변화,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에서 가치를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가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우리가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권 금액이 없다. 채권 금액을 표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는 채권 최고액. 이건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죠. 채권 최고액. 그럼 채권 최고액은 뭐 120%다, 150%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최대한 쳐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죠.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채권 금액이 된다. 그렇죠? 저당권, 경매전, 가압류, 가처분, 채권 금액. 저당권에 가는 가득이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합쳐 되겠죠. 적용 합쳐. 저당권, 경매전, 가압류, 가처분.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 2번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되고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이다. 그럼 요역지 가액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보증 금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다. 월 임대차 금액. 그다음에 4번 건수에 따른 과세표는 별표시입니다. 말소 등기 말, 지목 변경 등기 지, 합평 등기 합, 구조 변경 등기 구, 말지합구는 한 건을 과표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확인이 이제 간단해 볼까요?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1번 저당권 설정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빙고 채권 금액. 경매 신청 채권이죠. 3번 지상권 설정 부동산 가액. 가압류 채권 가처분 채권이 되죠. 채권 가액. 자, 그다음 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로 갑니다. 자, 우리 취득세는 세율이 어땠었어요? 크게 1%에서 우리가 4%까지. 그래서 유상취득은 유사 4%, 농지는 농삼 3%, 그 다음에가 1%는 주택, 이게 6억 이하는 1%. 이런 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이삼, 농지의 상속은 2.3, 일반 상속은 2.8, 원시는 2.8, 징여 등은 3.5였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등록면허세는 세율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정리해드린 대로 아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는데 특례세율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과세는 거의 출제 대상이 아니라 보시면 되고 표준세율이 중요한데 이 표준세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얘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로 나눠집니다. 갑구하고 을구로 나눠져요. 그럼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을구는 우리가 뭘 표시하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표시하는 거죠. 이외의 등기를 표시하는 거고 갑구는 소유권 등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 그렇죠? 갑구는 소유권 등기를 표시하는 거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표시하면 소유권 등기를 정할 때는 취득세 우리 암기했던 요 표준율에서 2%씩만 날리면 이것이 설정돼도 돼 있다. 그러면 이 원리가 뭐였냐면 원래는 과거에 취득세 2%와 요 율이 합쳐진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가액이 만약에 40만 원짜리 공시지가로 농지다. 그럼 얘는 50만 원이니까 면세점이 되니까 부과할 수가 없겠죠. 대신 40만 원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만약에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부과할 수 없어. 하지만 등록면허서는 지나지 않았어. 부과해야죠. 바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그 183페이지. 183페이지에 더 알아보기 있죠. 더 알아보기. 상단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등록의 의에다 별표시.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말 있죠. 두 번째 줄.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는 건 뭐냐면
소유권 등기에 관련된 율이 등록세율이 다 합쳐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즉 과학권, 어권 등록을 한다거나 외국인 소유, 제척기간의 경과, 면세점. 바로 이 면세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50만 원 이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요 2%는 없어지는 거고 등기세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갑구에서는 2%씩을 날리겠다 이겁니다. 날리겠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존 등기, 보존, 유상,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유상은 4%인데 날리면 2%, 증여는 3.5인데 2% 날리면 1.5%, 상속은 2.8인데 2% 날리면 0.8%, 여기도 2.8인데 2% 날리면 0.8%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설정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0.2%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정가액 0.2%, 그럼 지상권 설정도 0.2, 지역권 설정도 0.2, 전세권 설정도 0.2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 설정했을 때 0.2%가 됐는데 만약에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말소하잖아요. 말소. 맞아요? 그러면 말소 등기가 되겠죠. 말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가 되면 얘는 건수당 곱하기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네, 건수당 6,000원. 그러면 건수당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건수당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얘기하고, 원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정액세율이다.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수는 종량세, 원은 정액세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수는 종량세가 되고 원은 정액세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 보시면 납세 문자가 있는데, 납세 문자는 등록을 하는 자에서 1번부터 쭉 나옵니다만, 즉 거기다 메모합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죠. 얘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는데 얘는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된다. 즉 등기에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다시 오십니다. 8페이지에 오시면 1번의 표준세율 별표시 2개. 그러면 거기 박스 라인에 보시면 소유권의 보정, 유상, 상속, 증여일 때는 소유권의 보전은 2.8에서 2%면 0.8, 일반적인 매매는 유사 4%에서 2%, 상속은 2.8에서 2% 날리면 0.8, 증여 등은 3.5에서 2% 날리면 1.5%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얘네들 저당권, 경매권, 가압류, 가처분은 얘는 2회 등기니까 1000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말소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로 표시가 되면 뭐가 된다? 종량세. 원이면 정액세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사항을 보시면 1번은 탄력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표준율을 정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확인 예제가 있죠.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 설정은 1군이니까 전세금액의 전분의 0.2%, 상속일 때는 2.8인데 2% 달리니까 0.2%, 전분의 8, 0.8.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에 대해서 0.2%, 임차권 설정 이전은 보증금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으로 가야죠. 0.2%, 답은 4번. 저당권 설정이니까 저당권은 뭘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채권 금액이 돼야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중과세율은 대도시 안의 법인 등기는 세별 중과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규정이 딱 하나예요. 다만 우리가 도시형 업종이라든가 단 대도시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요거예요. 그러나 대도시에서 설립할 수 있는 건 뭐냐? 단 산업단지. 그럼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데다 중개법인 만들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을 도시형 업종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중과세율에 대한 얘기까지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자, 거기 가보시면은 어, 등록면세 비과세인데 이건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 등이 등록하면 비과세다. 예,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타 비과세 보시면은 회사 정리 특별 정산, 그렇죠?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에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의 변경, 내가 바꿨나? 나라에서 바꿨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고. 오른쪽 지목이 묘진 등록,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얘는 무서워. 무서워서 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납부 절차가 있습니다. 납부 절차. 자, 납부 절차 가볍게 봅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거기에 굵은 글자로 되어 있죠.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런데 쭉 따라 내려오시면 치읓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등등등은 소재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작권, 출판권자의 주소지다.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왜? 소재지로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 저작물이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저작물의 소재지가 아니라 저작권자 주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이번에 보시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지에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다. 아, 서울 경기 애매해. 그러면 등록 관청 소재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3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이 됐을 때는 하나로 모아 동그라미 처음 등록 관청 소재지. 그러면 납세지가 두 개니까 불편해. 그러면 얘는 근저당이 먼저 근저당이 종로에 하나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이 두 번째가 인천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근저당이니까 각각의 납세지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로 보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다면 이쪽이 되겠죠. 처음이니까 이쪽. 그러면 일괄해서 내라. 한 군데서 일괄해서 납부해라. 일괄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우리가 취득세는 소재지, 등록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인데 일반적인 경우 밑줄 치시고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해라. 즉 등록하기 전은 접수일까지야.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해라. 접수일까지. 그러면 보통은 이제 대금이 왔다 갔다 하고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하면 그 해당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가 신고 납부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그 기억하고 니은이에다가 합니다. 과세 유형의 변경. 과세 유형의 변경. 우리 취득세에서도 유형이 변경하면 변경 신고하자고 그랬었죠.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얘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은 등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니은 비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신 가산세 낸 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 납부 기간 비교 잘 돼 있죠. 별표시. 취득세는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로 딱 지정돼 있었지만 등록면허세는 그렇지 않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접수일까지 이렇게 모호하게 불확정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의 별표시 신고제. 자,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했어. 근데 을은 신고를 안 했는데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누굴 우대준다? 을을 우대준다. 즉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거는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겠다. 납부했는데 신고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이건 완전 괘씸죄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다.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고나 과소신고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라인에 보시면 일반 무신고 20%, 부정할 때 40%, 일반 과소 10%, 부정할 때 40%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부가세, 지방교육세 밑줄, 이번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자,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세의 20%가 농어촌 특별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6,000원 미만일 땐 6,000원 하자. 그래서 등록면세가 3,500원, 4,700원, 그럼 6,000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취득세랑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그 다음에 외관상 권리자가 낸다. 과표 적용 순서는 동일한데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에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바뀌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소유권 등기는 2%씩 날리고 이외 등기는 설정하여 0.2% 됩니다. 다만 말소 등기일 때는 건수당 6,0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자. 하지만 취득세는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등록면세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유세. 자, 거의 이제 우리 내용도 이제 보유세만 하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보유세인 재산세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